세 번째 수업을 해볼까요? 오늘 3회차여가지고 그 테이블에 제가 텀블러 놔뒀거든요.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집에서 잘 쓰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우리 이제 세 번째 수업에는 제가 그 간단하게 관리라고 했었는데 저희 교재를 쓰면서 이제 우리가 회사를 다니거나 지금 일반 기업을 다니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을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관리를 할 때 약간의 이제 특성들이 있어요. 기업을 상대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이. 그래서 그 특성에 맞게 좀 봐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회사를 이해를 하는 거죠. 회사를 이해하면 그것과 관련된 세무 또는 뭐 증빙, 뭐 처리 이런 것들이 같이 연계해서 왜 그런지를 알면서 이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을 그 회사의 특성에 따른 관리로 이제 좀 해봤습니다. 회사의 특성에 따른 관리. 그리고 목차가 이제 2회부터 지금 법인기업이라고 하면 지금 여러 가지 기업 중에 법인도 여러 기업 종류가 있는데 주식회사를 가지고 할 거예요. 주식회사가 가장 많이 있으니까 주식회사로 할 거고, 그 다음에 개인기업을 볼 거고, 그 다음에 뭐 개인이나 법인이나 매출은 뭐 똑같을 거니까요. 매출 관리하는 거 볼 거고, 그 다음에 매입 관리, 그 다음에 법인은 법인카드일 거고, 개인은 이제 사업용 카드가 될 건데, 그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약간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자료 관리가 또 있어요. 그리고 매출이나 매입이나 어떠한 그 대금을 받고 대금을 지급을 할 때 필요한 게 이제 통장인데, 통장도 관리하는 방법을 볼 겁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끝낼게요. 네. 세무회계 지금 업무를 많이 하시니까, 네, 이 업무 분야는 목적이 관리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무 관리 잘 못해가지고 영업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뒤로 세금 다 내고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무 관리 또는 이제 회계 관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중소기업을 많이 다니시고 하니까 회계보다는 세무 쪽에 많이 치중을 해서 업무를 하는 부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일반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세무 회계뿐만 아니라 회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할 건데 그 중에 세무회계 쪽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하다 보면요, 이게 이제 경영관리의 일부인데 하다 보면 관리자가 됩니다. 지금은 누가 일을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만 나중에 나이를 먹고 경력이 계속 하다 보면은 관리자가 될 거거든요. 근데 그 관리자가 되는 거에 있어서 세무나 이제 회계를 좀 잘 아시면 훨씬 더 낫죠. 왜냐면 관리자한테는 그러한 의사결정을 하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관리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이제 경력이 지금 이건 이제 초급반이니까 경력이 얼마 안 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닙니다. 그걸 시작으로 해서 저 위에까지 가는 거지 여기 밑에가 없는 상태에서 위로 가는 일은 없어요. 저도 예전에 그런 일들을 다 해봤으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도 알려드리고, 저도 이제 회사를 가게 되면 밑에 직원들이 있을 건데 그 직원들한테 어떻게 일을 하라고 알려주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을 내가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제 알려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이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꼭 반드시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밑바닥부터 다져가도록 하시죠. 네. 회사에 보면, 영업은 당연히 있고요. 영업은 이제 돈을 벌어오는 부서가 있는가 반면, 이제 관리를 하는 부서가 있는데, 우리가 하는 쪽은 돈을 벌어오는 부서는 아니에요. 근데 돈을 관리하는 부서죠. 네. 그래서 관리부서는 매출과 매입을 모두 보게 됩니다.
영업 쪽은 뭐 실질적으로 그 매출이 일어났을 때 들어가는 원가 정도 볼 거고, 관리 쪽은 매출도 보고 그거에 대한 원가도 보고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도 보고 이것저것들을 다 보게 돼요. 그래서 관리부서는 자금 관리, 돈을 관리해야 돼요. 돈이 없으면 마이너스 나면 돈을 뭐 줄 수가 없으니까 직원들 인건비 안 나가면 안 되잖아요. 자금 관리부터 세무회계 관리, 인사 관리, 뭐 총무 행정 관리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중소기업에서는 관리부서가 이제 맡아서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세무회계 관리를 볼 거예요. 그래서 법인기업, 지금 앞으로 볼 거는 법인기업 개인과 기업 관리에서부터 그 내부를 구성하는 매출, 매입, 법인카드 뭐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자료까지 이제 이 파트에서 볼 겁니다. 그래서 관리에 소홀하면 앞에서 벌고 뒤로 미친다라고 이제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관리보다는 돈을 막 벌어야 되니까 영업을 열심히 하십니다. 그리고 관리 쪽은 처음에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그런 직원들을 써서 이제 월급을 줄 수가 없으니까 사장님들이 처음에 다 해요, 다. 처음에 다 하시다가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갔다 싶으면 관리 직원을 뽑기는 하는데 그냥 입출금,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입출금 뭐 하고 그냥 회사 내에서 해야 되는 좀 급한 일들 해야 되는 그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뽑고요. 이제 회계 쪽을 하는 직원을 뽑으려면 인건비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세무 회계 관리는 외주를 많이 맡길 수가 있잖아요. 세무대리인한테 월 기장료 얼마 주고 이런 것들을 맡긴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규모가 점점 커지면 세무대리인한테 맡겨서 하는 데는 너무너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이제 매달 어떻게 매출이 어느 정도 되고 비용이 어느 정도 되고 남는 건 어느 정도 되고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짤 것인지 이게 이제 매번 빠르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세무대리인한테 맡기면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업에만 이제 하다 보면 사장님들이 영업에만 치중을 하고 관리에 소홀하다 보면 나중에 뭔가 탁 터졌을 때 그때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 관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돈을 벌어오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 그 영업을 지원하고 하는 부서라고 인식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회사 규모가 커질수록 이 관리 부서가 역량이 점점 커집니다. 요구하는 것도 많아지고 할 줄 아는 것도 더 많아야 되고. 그리고 세무회계 쪽은 기준이 다 있어요. 뭐 마감이 있고 또는 세법에 의해서 이거에 맞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해요. 예측이라고 하는 거는 당장 이익이 어느 정도 날지, 앞으로 이 정도 이러한 패턴으로 가면 손실은 어느 정도 발생할지, 그럼 뭘 해야 될지, 또는 이익이 났을 때 이익 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세금도 계산해서 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거까지 다 생각을 해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이 관리 분야가, 세무회계 관리 분야가 중요하죠.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경영지원팀 이런 명칭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지원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저랑 이제 같이 일했던 그 분도, 저 상사도 지원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해서 경영전략본부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처음에는 경영지원팀이었다가 경영전략본부.
이 이름이 갖는 게 좀 크거든요. 이게 지원한다 그러면 뭔가를 영업부서에 하지 않았을 때 너네가 그런 일 하는 부서라는 인식이 좀 있어요. 근데 실은 그런 일 하는 부서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동등한 입장에서 너희가 이렇게 벌어오지만 그거를 우리가 잘 관리한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름에서부터 지원한다 해버리면 네, 좀 약간 미치고 들어가는 것 같은. 그리고 지금 이제 법인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주식회사를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